스마트 리딩 클럽입니다. 오늘 시장이 좀 좋았다고 좀 볼 수 있죠. 오전에 만들어 놓은 고점들 오후장 들어서 좀 지지해주면서 좀 돌파도 해주고, 그리고 오후에 러시아랑 이제 평화 협상 거의 뭐 현실적이다라고 뉴스가 나왔죠. 젤렌스키 대통령이 말을 했었고, 그러면서 전 뉴스를 토대로 해가지고 좀 오늘 오후장에 좀 올랐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아직 박스권은 좀 뚫어주지 좀 못하는 모습인데, 박스권 좀 뚫어주고 지지해주는지 좀 확인해볼만 하죠. 그리고 현재 8시 15분 지나가고 있는데, 나스닥 선물가격은 1.6% 정도로 좀 상당히 좀 강하게 좀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어제 브리핑 제가 유튜브 이거 찍을 때는 마이너스였는데, 좀 지나고 보니까 나스닥 선물이 좀 양전환하면서 좀 강하게 좀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어제 나스닥도 좀 괜찮았고, 오늘 이제 FOMC 회의 남아 있긴 하지만 지금 봤을 때는 좀 나스닥 선물 상으로 봤을 때는 오늘 나스닥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원유 가격도 96달러까지 좀 내려왔고, 오늘 98달러 네, 나와 있네요. 98달러까지 좀 올라갔었는데 그래도 좀 다시 내려오면서 96배럴까지 좀 내려오는 모습이고, 미국 소맥 식량 또 이제 좀 어느 정도 좀 내려와주는 모습이고, 니켈이 좀 많이 내려왔더라고요. 니켈도 이제 좀 많이 내려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일단 원자재, 식량 이쪽 부분 좀 조금씩 내려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식량은 좀 위에서 강하게 좀 버티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러시아 외무부 우크라이나와 일부 합의 접근 중립국화 논의 있었다고 하죠. 분명한 이유 때문에 협상이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협에 이를 희망이 좀 일부 있다. 그래서 뉴스는 보면은 일부 합의 접근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합의는 완벽하게 되지 않은 부분이고, 그냥 희망을 좀 가지고 있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 포기 시사 협상 진전될까? 젤렌스키 대통령이 나토에 가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을 했었다. 이거는 저번에도 뉴스 있었죠. 그러면서 일단은 나토에 가입을 하지 않으니까 러시아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러시아 바이든, 블링컨 미 정부 고위 인사 제재, 보니까 어떤 제재를 했냐 하면은 입국 금지 목록에 좀 포함을 시켰죠. 그래서 일단 실질적으로 봤을 때 당장 미국 고위 인사가 러시아를 좀 갈 일은 없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고위 이거 입국 제재한 거는 좀 강하지 않은 제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반발 러시아 이제 유럽 국가랑 미국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하면서 좀 반발적인 제재이긴 한데, 좀 딱히 강한 제재는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다음에 블룸버그 지금 러시아 디폴트 선언했다고 7시 31분에 속보로 올라왔죠. 근데 러시아 디폴트 선언했지만 아직 미국 선물 시장에서는 강한 모습 계속 보여주기 때문에 이미 선반영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또 장이 열려봐야 아는 겁니다. 그리고 바이든 다음 주 유럽 방문, 러시아 제재에 갈 일 없다. 러시아에는 이제 갈 일이 없다. 해서 이제 유럽 가가지고 EU 정상회의 참석해서 러시아 제재,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인도 지원 문제 등에 대한 논의를 하는데, 그 유럽 가서 논의를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뭐 새로운 제재 나오는지 아니면은 제재를 조금 풀든지, 그런 방안에 대해서 나오는 것들 이제 뉴스로 좀 확인하면서 매매 좀 풀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FOMC 경기 감소, 이제 환율 3거래 연속 1240원대, 지금은 다시 1230원대 내려왔는데, 일단 환율 좀 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기준 내일 새벽에 FOMC 회의 결과 나오기 때문에 FOMC 회의 결과를 좀 봐야 한다. 미국 FOMC의 숨죽인 증시 과연 불확실성이 완화되는지 기술주가 타협되는지. 지금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 나오죠. 3월에는 25bp. 근데 이게
0.25% 올리는 거죠. 근데 상반기에만 지금 1% 올릴 수 있다. 그래서 연말에는 총 기준금리가 2% 정도 된다. 나와 있는 것처럼 3월에 소폭 인상하더라도 상반기 내에 빅스텝 인상이 이어질 수 있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는 금리 인상 0.25% 정도 하더라도 앞으로 지금 다가올 미래에 0.5% 또는 1% 이렇게 올리면서 좀 빅스텝 인상이 일어나게 되면은 또 다시 투자 심리 좀 위축이 되겠죠. 그래서 연말 기준 금리가 1.75%에서 2% 정도 될 것 같고, 연내에 7번 금리 인상 확률이 있다 라고 지금 연구원들이 말하고 있죠. 제가 봤을 때는 일단 6번 내지 7번 좀 할 것 같은데, 금리 인상을 몇 프로 정도 하느냐에 따라서 투자 심리 위축되든지 아니면 좀 완화되는지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근데 하지만 지금 전쟁 장기화되면서 국제 유가, 원자재, 식량 등 수급 불안정 심화되고 인플레이션이 가속화 되면은 경기가 살아나지 않을 수도 있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금리 인상 속도를 좀 조절해야 한다. 너무 급해도 안 되고 너무 늦어도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좀 조절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삼성전자 오늘 주주총회 메타버스와 로봇을 신성장 동력으로 삼겠다. 항상 말씀드렸죠. 메타버스와 로봇 계속 보셔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삼성도 이제 메타버스 로봇 관심 두고 있죠. 그리고 삼성은 올해 초였나? 작년 말 12월인가 11월쯤에 이제 로봇 부서 확대 그런 뉴스도 있었기 때문에 이제 M&A 소식 지금은 없지만 혹시 나오게 되면은 또 M&A 관련해가지고 찌라시 돌기 시작하면은 또 로봇 종목들은 또 강하게 움직이니까 또 챙겨 보셔야 되고, 로봇뿐만 아니라 메타버스도 마찬가지죠. 나오네요. 2020년 말 조직 개편에서 로봇 사업화 TF 신설했던 거. 그렇기 때문에 로봇 이때 좀 많이 올라왔었죠. 다음에 컴투스 하나금융그룹 메타버스와 사업 협력. 그래서 오늘 이 뉴스를 붙이고 좀 올라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오늘 시장 좀 좋으면서,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시장 좋으면은 수급, 게임 또는 메타버스, 디지털 이쪽으로 좀 수급 올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컴투스 하나금융그룹 메타버스 사업 협력 뉴스 보면은 컴투스와 위지윅 다음에 하나금융 이렇게 일단 MOU 좀 체결한 개별 뉴스고요. 다음에 4월 2일 개장 싸이월드 최대 주주 흔들어도 문제없다. 지금 인트로메딕이 지금 좀 문제 있어 상장 폐기 위기 좀 감사 문제 걸려 있죠. 하지만 그래도 출시는 계속 하기 때문에 좀 문제 없다라고 나와 있지만, 솔직하게 말하면 오늘 좀 이따 말씀드린 거는 벅스 다날 두 달 매매하는데 좀 짧게 했습니다. 다음에 윤석열 쿼드 가입. 만약 쿼드를 가입하게 되면은 또 한중 갈등 이어질 수도 있겠죠. 옛날에 사드 이제 설치 때문에 이제 한한령 이제 발령하면서 우리나라 중국에다 수출하는 품목들이 적은 것도 아니죠. 반도체, 화장품 두 개의 대표를 예시해 줄 수 있는데, 반도체 삼성전자도 상당히 많이 납품하고 있고 화장품 수출도 상당히 많은데, 쿼드 가입해가지고 과연 이제 반도체랑 화장품 이쪽 좀 악재로 좀 받아들일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한중 갈등이 이어지면서 히토류 관련주들 오히려 또 올라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만약 이런 뉴스 붙여주면서 좀 종목들이 악재로 받아들이면서 좀 내려오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히토류 관련주들은 이런 뉴스 붙여주면서 좀 올라오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로봇 좀 괜찮게 움직였죠. 만원대 부근에서 만원대 부근 좀 지지저항이 있던 자리인데, 오늘 좀 깔끔하게 오늘 오전에 만원 보시면은 11,100원. 항상 살 때는 한도가 위에서 사고 팔 때는 한도가 밑에서 판다 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11,100원에 걸어놨던 거 좀 체결되면서 좀 길게는 안 봤어요. 그냥 15,000원 1차 매도하고 그 다음 1,750원
2차 매도를 했었는데, 이거는 뭐 수익을 좀 비중을 좀 많이 실은 게 아니라서 짧게 3%, 그 다음에 6% 정도 수익을 좀 봤는데, 뉴스가 없는 종목들은 좀 타이트하게 가져가야 합니다. 그리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다는 거, NH 벅스도 보시면은 앞에 이날 상한가 갔던 날 보시면은 장기 이동 평균선 121선을 지지받고 올라왔죠. 그래서 보시면 좀 이평선에 대한 지지가 좀 상당히 좋은 편인데, 어제도 장기 이동 121선 좀 지지해주면서 오늘 오후에 시장 좋으면서 좀 올라왔는데, 솔직히 뉴스 싸이월드로 많이 해먹은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뉴스 싸이월드 재료로 해가지고 좀 많이 해먹었으니까 저도 딱히 길게 보진 않았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12,600원, 14,800원 부근 성과 났죠. 그래서 15,000원에 매수해서 짧게 15,500원 짧게 수익 보고, 그 다음에 이쯤 14,000원 부근 돌파해주는 거 보고 저는 미리 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4,250원 보고 깔끔하게 또 지지해주고 올라오는 모습 보고 좀 매매를 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뭐 상한가 좀 가더라고요. 그래도 뭐 아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얘네들은 뉴스를 싸이월드 재료로 해가지고 좀 많이 했기 때문에 좀 타이트하게 좀 매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휴마시스 또 진단키트 랩지노믹스 상한가를 갔죠. 얘네들은 좀 단기간에 좀 많이 올라오고 또 시장 안 좋을 때 단기간에 좀 많이 빠지다 보니까 시장이 좀 좋을 때 보면은 가끔씩 좀 많이 올라주는, 슈팅이 좀 나와주는 그런 성격이 좀 있어요. 그래서 오늘 휴마시스도 보면은 깔끔하게 17,500원 요 라인 지지해주고 있죠. 이렇게 저항 맞고 지지해주는 라인. 그러면서 오늘 여기 요런 자리 좀 돌파할 때 좀 매매를 했었는데, 이런 자리죠. 일단은 오전 고점 세워놓고 한번 슥 밀렸다가 다시 좀 말아 올리는 거, 제가 제일 좋아한다고 했었죠. 말아 올리는 거 보고 지지 깔끔하게 해주고, 또 아까 제가 일봉상 19,500원 부근 사가지고 여기서 매도를 하려 했어요. 근데 매도를 하려 했는데 차트를 좀 길게 보시면은 좀 더 위에 이 자리까지 좀 욕심이 나더라고요. 근데 밀려가지고 얼마 안 돼서 한 2%인가? 좀 수익 본 건 2%였는데 좀 2%인가? 네, 수익 좀 봤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좀 많이 밀린 종목들은 또 단기간에 수급 들어오면은 좀 올라와주는 모습이고, 오늘 범량건녕 올라왔었죠. 상한가를 갔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게 윤석열 이제 정책 관련해가지고 시세를 안 준 종목들은 한번 시세를 좀 줄 수도 있다, 제가 얘기를 했었죠. 시세를 줄 수 있다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은 범량건녕, 그 다음에 일성건설, 이런 건설주도 좀 올라오는 모습인데, 범량건녕은 제가 매매를 안 했고 일성건설만 매매를 했거든요. 일성건설도 이런 자리 좀 뚫고 올라와주고, 이런 자리도 뚫고 올라와주길래 이거 좀 진득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3,000원
3,000원 묵은 뚫고 올라오길래 눌림 매매 한번 해서 3,200원까지 좀 보고, 그 다음에 또 여기 3,200원 묵은 또 강하게 또 뚫어줬죠. 그래서 3,300원 묵은에서 좀 따라잡고 이제 좀 대충 오늘은 얘가 윤석열 정책 엮어서 좀 올라가겠구나 싶어서 3,300원 묵은에서 다시 사가지고 상한가에 좀 팔았던 종목인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나오고 있죠. 계속 아마 길게 보면 다음주, 짧으면은 다음주 초 아니면 내일까지 시세 안 준 종목들 시세 주면서 상한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한번 시세를 줬었지만, 신원종합개발 시세 줬었지만 보시면은 여기 저항, 또 저항, 다음에 오늘도 뚫고 올라주는 지지 만들어준 자리, 물림목 매수하기 좋죠. 그래서 매수하고 14,000원, 오늘 14,000원만 가보자 해서 13,800원인가 900원 팔았을 거예요. 그래서 자리도 보시면은 요런 자리까지 오늘 좀 깔끔하게 올라왔죠. 그리고 이제 벅스 올라오면서 다날도 같이 올라왔는데, 다날은 얘는 좀 움직임이 좀 동맥경화 걸린 것처럼 좀 뭔가 좀 끊어진다 되나? 좀 그런 감이 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요런데 여기 지지저항 어떤 라인이죠. 그래서 그냥 뭐 짧게 여기 사가지고 그냥 짧게 3% 정도 수익 보고 좀 빠졌었고, 최근에 원전 좀 가격이 움직였죠. 그래서 오늘 보성파워텍이랑 한신기계 저 두 종목 좀 보고 있었는데, 보성파워텍 오늘 시세 올리고 좀 밀려서 그냥 잔마감대 정리했고, 한신기계도 마찬가지로 여기 좀 시가에 이쯤에 사가지고 오늘도 원전 좀 시세 주나보다 했는데 이렇게 좀 밀려가지고 이거는 거의 그냥 뭐 수수료 좀 벌었죠. 그리고 우리기술도 매매를 했었네요. 생각해보니까 우리기술이 오늘 좀 대장 아침에 역할을 했었죠. 그래서 얘는 좀 고점이 물렸는데, 보시면은 차트가 요런 자리 깔끔하게 좀 지지해주는 모습이었고, 그 다음에 여기 고점, 여기 저항 맞던데 여기를 좀 뚫어주는 것 같아서 좀 추격 매수했다가 좀 손절 쳤습니다. 그래서 아마 일단 내일은 또 금요일장인데, 이제 새벽에 이제 미국장 좀 괜찮으면은 잘하면 내일도 진짜 불금 나올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조심스럽게 미국장 좀 좋아지길 좀 기대하면서 일단 내일까지도 일단 제가 말씀드린 정책주, 그다음에 전쟁주도 계속 보셔야 돼요. 오늘 전쟁주는 일단 식품 관련해서 효소 OMB 딱히 뭐 반응이 없었죠. 그냥 계속 빠지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아침에 좀 관심 종목으로 좀 보고만 있었지만 그냥 계속 흘러내리길래 매매를 딱히 하지 않았고, GSE 그 다음에 퍼스텍 전부 다 오늘 매매를 좀 전진주 관련해서 좀 쉬어가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이외에도 뭐 석유주, 왜냐하면 얘네들은 지금 선물 가격들이 조금씩 빠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매매하기는 좀 까탈스럽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전쟁주, 다음에 정책주 해서 좀 보면 될 것 같고, 수급 들어오면은 게임주, 메타버스, 그 다음에 뭐 디지털 이쪽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죄송한데 방금 얘기하면서 기억나는데 오늘 컴퓨터 홀딩스 게임주, 아이고야,
오늘 시장 좋아서 아침에 시가에 샀다가 아침에 시가에 사서 오늘 오후에 동시효과에 팔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좀 괜찮으면은 제가 말씀드렸죠. 게임 또는 디지털 화폐 비싸 보입니다. 비덴트도 오늘 아침에 시가에 사서 계속 동시효과에 계속 들고 있었는데 얘도 오늘 좀 수익 좀 봤던 그런 종목이고, 시장 괜찮으면은 단기간에 좀 많이 밀렸던 종목들도 잘 올라오지만 메타버스 관련해서 뭐 엔터나 뭐 기술주 뭐 덱스터 얘네들도 오늘 많이 올라왔죠. 그다음에 뭐 위지윅, 그다음에 넥스트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게임주 관련해서는 컴투스 홀딩스, 컴투스, 그다음에 뭐 펄어비스, 리메이드 이렇게 봐도 되고, 그다음에 뭐 나머지 좀 관련해서는 뭐 다날도 있고, 근데 오늘 다날은 싸이월드 좀 관련해서 좀 올라왔었고, 위에도 뭐 반도체 네페스 이런 애들도 수급 좀 들어왔죠. 오늘 네페스, SFA 반도체, 리노공업 좀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종목 하나 좀 괜찮은 거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얘는 지금 PNT라는 종목인데 보시면은 계속 외국인 3월 1일부터 코스닥 계속 매도 나왔는데 얘는 계속 수급 들어오는 모양이죠. 그리고 이렇게 바닥 확실하게 좀 만들어주고 계속 지금 올라오는 모습인데, 일단 여기 고점 또 넘어섰고 여기 좀 고점 넘어서면서 오늘 좀 진입을 했거든요. 얘는 좀 스윙으로 좀 가져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뭐 좋은 소식 있다 하면은 오늘 코스닥 드디어 외국인이 샀죠. 그렇기 때문에 좀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내일도 원래 보던 위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새벽 중에 FOMC 회의 결과, 그 다음에 미국장 좀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시면서 내일 매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